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 중 일부가 희석액을 기준치 이상으로 첨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년 이내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어제 아시아계에 대한 징후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의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중국과의 경쟁을 부각하면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7,851명, 사망자는 867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1,525명, 사망자는 31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646명, 사망자는 23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28명, 사망자는 6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에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합니다. 오늘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부터 공식 일정에 나섭니다. 첫 일정으로는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민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합니다. 이어 내일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21일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두 차례의 전화통화와 기후 정상회의를 통한 화상 만남에 이은 첫 대면 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한미 양국의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를 통한 백신 물량 확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동맹 확대 방안과 한반도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한 후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에는 밀턴 그레고리 추기경과 면담하는 것으로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애틀랜타의 SK 이노베이션 현지 공장을 찾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 중 일부가 희석액을 기준치 이상으로 첨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희석액을 늘려서 화이자 백신 한 병당 7명까지 접종했다는 주장입니다. 백신 배포 의료기관 측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 과정에서 과도하게 희석된 백신이 접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CS 내 코비드-19 접종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센터스 얼전 케어가 백신의 양을 늘리기 위해 기준치보다 많은 희석액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제 C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KCS에서 백신 접종을 총괄했던 앤드류 팔라조는 총 16,000개의 코비드-19 백신이 초과 희석돼 접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FDA의 지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한 병에는 총 1.8ml의 희석액을 넣어야 하고 이를 통해 5명에서 6명에게 주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라조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센터스 얼전 케어의 CEO인 스캇 올란스키가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7개의 주사기를 채울 수 있도록 희석액 양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직원 역시 희석액을 늘려서 7도스 분량의 주사액을 만들라는 과도한 압력을 받았다면서 직원들이 경영진에 항의했고 이후 관행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센터스 얼전 케어 측은 초과 희석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제기된 주장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주사액을 사용한다면 백신 한 병당 최대 7도스가 나올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KCS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KCS는 백신 접종 장소를 제공했을 뿐 관리 및 접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접종 후 1년 이내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오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행사에서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부스터샷에 대해 1년 이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년 이내의 시점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백신 효력의 지속성이 최소한 6개월 그리고 아마 상당히 더 길게 간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우리가 첫 접종을 한 뒤 1년쯤 이내에 언젠가에 부스터샷이 거의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의 지속성이 홍역과 비슷하게 평생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당국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제약사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 엘버트 블라도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블라 CEO는 또 화이자가 향후 18개월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60억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의 4세에서 6세 어린이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1분기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의 해외 반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백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평성에 맞게 우선순위 국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제 젠사키 대변인은 미시간 디트로이트행 전용기에서의 기자 질의 중 타국 백신 반출 우선순위에 관해 당연히 형평성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미국이 승인한 백신 2천만 회분을 향후 6주 이내에 전 세계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더하면 총 8천만 회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 제프 자이언츠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이 이 문제를 담당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간 타국의 백신을 지원하는 것에 보수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가 반출을 본격화하면서 어느 국가가 우선순위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 질의에서도 실제 어떤 나라가 백신을 가장 먼저 받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사키 대변인은 코백스를 통해 또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투명한 방법으로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며칠 이내에 더 많은 사항을 알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이 어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은 공식 발효됩니다. 하원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62표의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들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증오범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유행을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의원은 공격이 민주당 도시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의 일부 측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은 혐오를 퇴치하는 것은 초당적인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 포드의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경쟁을 부각하면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포드의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라면서 지금은 중국이 이 레이스에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최대 규모 전기차 시장이고 전기차의 핵심 요소는 배터리라며 중국과의 경쟁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제조 규모가 크고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독일, 멕시코에서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이 있는 곳으로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 레이스에서 이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도 저격했습니다. 그들이 4년간 매주 인프라 주간을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또 발표했지만 하나도 하지 않았고 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환경으로서의 산업구조 재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로 그가 내놓은 인프라 법안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은 인프라 법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길찾기 서비스 구글 맵이 업데이트됩니다. 앞으로는 급제동 가능성이 많은 도로를 피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을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 2021을 열고 새롭게 도입될 지도 사진, 검색, 증강현실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지도의 경우는 길 안내를 할 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길은 피해서 안내해주게 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면서도 동시에 급제동 구간을 최대한 피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복수의 경로를 탐색한 뒤 도착 예정 시간이 똑같거나 비슷하다면 급제동 가능성이 적은 경로를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구글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구글 지도의 안내를 따라 주행하는 경로에서는 매년 1억 회의 급제동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강현실을 이용해 주변 도로와 건물을 실물처럼 보여주는 라이브 뷰에서는 혼잡한 교차로에서 도로명을 알려주고 주변의 상점이나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리뷰, 사진 등을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또 공항, 지하철역 등 실내에서도 길을 안내해주는 기능이 일본 도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도시 내 특정 구역이 얼마나 사람들로 붐비는지를 알려주는 실시간 혼잡도 정보에는 평소와 비교한 상대적 혼잡도를 보여주는 기능 등도 추가됩니다. 전국에서 뉴욕주가 초중 고교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어제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9-2020 학년도 주별 초중 고교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는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이 25,139달러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보다는 4.5%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1인당 예산 가운데 교사 급여와 복지 혜택에 17,355달러를 지출해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학생 1인당 21,512달러를 지출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년보다는 2.4% 늘어났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중에서 교사 급여와 복지 혜택이 차지하는 금액은 11,82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이 2만 달러를 넘는 주는 뉴욕, 뉴저지 외에 워싱턴 DC가 22,406달러, 커네티컷 21,310달러, 버몬트 2315달러 등 5개 주였고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이 가장 낮은 주는 인디애나가 7,985달러로 뉴욕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평균은 13,187달러로 전년보다 5% 증가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교육지원금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주는 알래스카로 전체 교육 예산 중에서 15.3%를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충당했고 뉴저지는 전체의 4.1%만 충당해 의존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사회 기부 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가 설립한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9번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은 오늘 제9회 장학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한인 학생들의 응모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년, 그 후에 나의 변화는 이란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해 대학 재학생은 최근 1년간 학업 성적 및 재학 증명서 사본, 가을 학기 입학 예정자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 사본 한 부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백신도 맞게 되고 마스크도 벗을 수 있으니 이제 곧 일단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희망스럽게 내년부터는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저는 일단 좋은 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은 올해 총 8명의 학생을 선발해 각 3,000달러씩 총 24,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18일까지며 접수는 재단 사무실 또는 웹사이트 andrewparkfoundation.org로 하면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총격이 가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총격은 어제 0시 20분께 캘리포니아주 북부 580번 주간 고속도로 위에서 시작됐고 버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에 진입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총격을 받을 당시 버스는 한 여성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고자 만난 사람들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최소 2명의 용의자는 차로 버스를 뒤쫓으며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에 날아든 총탄은 총 70발가량이라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내 각종 사기 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최근 연방거래위원회에 주내 사기 범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원 도용으로 인한 범죄 신고는 2019년 8만 7,585건에서 2020년 10만 7,929건으로 늘어 전년 대비 85%가 증가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민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고통이 더해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신용 도용 사례로 인한 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뉴욕 시립대의 입학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벤 칼로스 뉴욕시 의원은 최근 매년 5만 5천여 명의 학생이 지원하는 뉴욕 시립대의 입학원서 수수료 65달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칼로스 의원은 뉴욕시에는 입학원서 수수료도 지불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서는 일부 빈곤층 학생들에게 입학원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칼로스 의원은 뉴욕시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원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입니다. ABC 방송은 어제 워싱턴 주당국이 테슬라가 주차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시애틀 북부 알린턴 지역에서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려고 갓길에 순찰차를 주차했을 때 2015년형 테슬라가 접근한 뒤 추돌했습니다. 순찰차는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운전자는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페이스북에 파손된 순찰차 사진을 올리고 자율주행차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안전을 의존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